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유일하게 즐기는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 가운데 아주 중독성이 강한 유로트럭2를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유로트럭2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다 보니까요, 먼저 운전대를 사게 되고요, 책상 위 탈부착과 의자가 불편해지니까 시트를 사게 되고요, 그렇게 좀 놀다 보니까 좌우 시야가 너무 잘려서 자꾸만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려는 웃지 못할 행동 증상도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전에 사용했었던 픽셀 피치로 맞지 않았던 24인치 모니터를 처분하고요,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와 픽셀 피치가 같은 27인치 모니터를 들였는데, 이런 고추장, 하필 화면이 분할되는 부분이 운전시야 중앙이라서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리는 행동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었던 필립스의 E1 시리즈 가운데 하나였죠, E71 E1을 하나 더 사보려고 온라인 마켓을 뒤적이다가, 어라? AH IPS 패널에 밝기 350니트짜리 모니터인데 20만원 중반이요? 물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후기도 많이 없는 데다가요, 밝기 350니트짜리 AH IPS 패널이 적용된 모니터 가격이 20만원 중반? 글쎄요, 이건 완전히 뭐 아니면 돈데? 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전에 사용했었던 24인치도 그랬고 지금 사용 중인 27인치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사봤습니다. 바로 필립스의 E2 시리즈죠. 27인치 E72 E2F Full HD 모니터를 먼저 개봉을 하고요, 전작인 E1 시리즈죠, E71 E1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개봉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모니터 상자에 아주 싸구려틱한 봉인실을 잘라내고요, 뚜껑을 열면 곧바로 아주 간단한 취급주의 설명서가 보이고요, 상자에서 제품 보호제를 꺼내면 HDMI 케이블, DP 케이블, 어댑터 전원선, 설명서와 보증서, 모니터 스탠드,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 결석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를 꺼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패널 부분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작인 E1 시리즈의 횡 패턴의 유선형 바디 뒷부분에 비해서 무광 패턴에다가 보드가 장착된 부분을 돌출시킨 형태가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긴 합니다. 전면의 패널 부분은요, 전작과 동일하게 안티 글레어인데 여기에 전면의 필름을 떼지 말라는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참 이거 떼기도 힘들 텐데 한 땀 한 땀 떼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여튼 이 경고 스티커만 떼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난이도 제로인 모니터 스탠드 끼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탠드 결속 어댑터를 먼저 바디에 결속시켜 주시고요, 스탠드를 어댑터와 다시 결속시켜 주겠습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나름 괜찮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2019년도에 출시된 E1 시리즈인 E71 E1과요 E2 시리즈 새로 나왔죠, 올해 5월에 업그레이드로 나타난 E72 E2F 스펙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인 E1 시리즈의 E71 E1은요, 네오 블레이드 엣지 1세대라고 이름을 붙인 AH IPS 패널인데요, 요즘은 AH IPS 패널도 그냥 대부분 IPS 패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AH IPS 패널이라고 명시한 게 아마도 AH IPS가 IPS보다도 나은 패널이다 라고 피력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AH IPS 패널은 종특으로 빛샘이 IPS보다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요, 주로 빛샘도 적고 밝기도 500니트까지 구현이 가능한 고가형의 AH IPS 패널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20만원 초반 가격이에요. 아마도 성능의 짐작은 가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튼 이놈은 빛샘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고요, 기본 스펙은 응답속도 4ms G2G, 트루 8비트 컬러, 밝기 250니트, 명암비 1000대1, 주사율 75Hz, 색저연율 sRGB 102%, 연결 단자는 HDMI, DVI, D서브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리싱크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다나땡, 네이땡 최저가 기준으로 약 209,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5월에 출시된 E2 시리즈인 E72 E2F가 되겠습니다. E1 시리즈에 적용되었던 네오 블레이드 엣지 1세대에서 3세대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역시 AH IPS 패널로 모니터의 사면 제로 베젤을 최대한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밝기만 신경 써서 그런가 빛샘이 전작보다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 스펙은 응답 속도 4ms G2G, 트루 8비트 컬러, 밝기 350니트, 명암비 1000대1, 주사율 75Hz, 색저연율 sRGB 113%, 연결 단자는 HDMI, DB 포트,
D서브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리싱크, G싱크 호환, 어댑티브 싱크 등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전작보다 약 4만원 정도 비싼 약 24만 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펙만을 놓고 보니까요, E2 시리즈가 전작인 E1 시리즈보다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작인 E1 시리즈 그리고 후속작인 E2 시리즈를 직접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세팅은 초기화 세팅으로 설정하고 비교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패턴 테스트인데요. 둘 다 서클의 선, 블록 패턴의 선, 굵기 패턴의 선이 명확하고요. 중앙의 색조 패턴이 트루 8비트답게 매끈한 경계가 확인이 됩니다. 단지 E2 시리즈의 밝기가 더 밝아서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불량 화소를 확인하는 부분은요. 휘점, 암점, RGB 각, 야감점 등을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무결점 모니터입니다. 세 번째, 빛샘과 균일도는요. 블랙에서 화이트까지 10단계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E2 시리즈가 약간의 빛샘이 확인되고요. 밝기 균일도에서도 E2 시리즈가 하단 베젤부 전체에 미세한 밝기 불균일이 확인됩니다. 물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요. 역시 완성도는 좀 떨어집니다. 예상은 했었지만요. 좀 실망이 크네요. 네 번째, 명암비는요. 두 제품 모두 비슷한 느낌인데요. E2 시리즈가 좀 더 부드러운 밝기 경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명도 보정값인 간만은 E2 시리즈가 약간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가독성은요. 미미하지만 E2 시리즈가 좀 더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색 재현율과 밝기인데요. 271E1은 색 재현율 sRGB 102%에 밝기 250니트이고요. 272E2F는요. DCI P3 86.5%에 밝기 350니트입니다. 271E1은요. 일반적인 Full HD 모니터의 전형적인 색 재현율과 밝기이고요. 272E2F는요. 마치도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같은 스펙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들은요. 4K DCI P3 95%급, 밝기 350에서 400니트급 HDR이 적용된 모니터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72E2F는 채도가 좀 더 강해진 느낌일 뿐이겠죠? 물론 시도는 가상하지만 그랬어입니다. 일곱 번째, OSD 조작 편리성입니다. 일단 271E1은요. 조그 버튼이 아닌 5, 6년 전에 사용되었었던 하단 베젤부의 독립형 버튼이라서요. 온오프는 쉽지만 설정할 때는 조금 불편한 편입니다. 반면에요. 272E2F는요. 조그 버튼 형식이라 설정할 때 편리하지만 손을 좀 깊게 넣어야 닿는 부분에 위치해서 좀 불편합니다. 이 부분은 둘 다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덟 번째, OSD의 스마트 이미지 설정인데요. 필립스의 스마트 이미지 설정은 게임에서 요구되는 채도, 명도, 휘도, 색감을 모드별로 세팅해 놓아서 본인에게 맞는 모드를 쉽게 설정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물론 게임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게임뿐만이 아니라요. 평상시에 본인에게 맞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편리합니다. 두 제품 모두 FPS, 레이싱, RTS, 게이머 1, 게이머 2의 5가지 게임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 로우 블루 모드와 스마트 이미지 설정 끄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2E2F는요. 요즘 트렌드화 되고 있는 리더 모드인 이지 리드 모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싱크 지원입니다. 271E1은요. 프리싱크만 지원이라서 엔비디아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무용지물이고요. 272E2F는 다행히 디스플레이 포트를 가지고 있고 G싱크 호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요. 듀얼 모니터로 서라운드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G싱크 호환은 오프되는데요. 게임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 티어링 등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해상도, 고주사의 모니터가 아니어서 실상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요. 아무래도 G싱크 호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열 번째, 4K 영상 플레이인데요. 모니터의 영상 재생 능력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272E2F가 밝기가 더 밝고요. 색감이 좀 더 풍부하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안부의 구분이 더 잘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작인 E1 시리즈와 후속작,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E2 시리즈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 E1 3점, E2 4점, 빛샘 E1 3점, E2 2점, 균일도 E1 3점, E2 2점, 밝기 E1 3점, E2 4점, 명암비 E1 3점, E2 2점, OSD 조작 편의성 E1 2점, E2 3점, OSD 유효 사용성 E1 2점, E2 3점, 싱크 지원 E1 1점, E2 3점, 웹서핑 피로도 E1 3점, E2 2점, 영상 시청 E1 2점, E2 3점, 편의 기능은 틸트 기능만 있어서 두 제품 모두 각 1점, 가격은 E1 3점, E2 2점,
이렇게 총 12가지로 총평 점수는요. 271, 21, 2.41 그리고 후속작인 272, E2F는 2.58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총평 점수로는요. 272, E2F가 좀 더 나은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집에서 사용하는 Full HD 모니터에서 밝기 350니트가 필요한가와 그 대가로 비쌤과 하단 베젤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밝기 균일도를 수용할 만한가를 고민해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요입니다. 물론 DCI P3 86.5%의 색 재현율은요 선택의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 DCI P3 95%급 4K 모니터를 사용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겐 해상도도 색 재현율도 충족하지 못하고요, 일반적인 유저들에게도 불필요한 스펙일 수 있어서 제품 자체의 포지셔닝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전작인 271, 21의 스펙이 포지셔닝이 더 명확하고요,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이제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27인치 4K 모니터는 64마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